네, 안녕하세요. 저는 차트 알려주는 남자 프로트레이더 최주환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도 제가 구독자분들 위해서 어떤 내용을 준비했냐? 자, 오늘의 주제는 7월이 오기 전에 반토막난 2차전지 이 기업 사 모으세요. 길게 보면 800% 대박납니다. 자, 요 주제를 가지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려고요. 그래서 언제나 그랬듯이 구독자분들은 제 영상 끝까지 봐주시면서 제가 추천드리는 여러 종목들 가지고 여러분들이 성공 투자하시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영상을 시작하기 전에 일단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자, 제가 운영하는 이 최주환의 차트 알려주는 남자 채널이 지금 구독자가 몇 명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다? 자, 5만 명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매번 말씀을 드리지만 제 영상을 봐주시는 이 많은 시청자분들 그리고 많은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더욱더 큰 책임감을 가지고 제가 좀 더 좋은 영상을 제작을 하도록 하겠다, 이렇게 약속을 드리겠고, 아직까지 영상 보시면서 이 좋아요 버튼 누르지 않은 분들이 있다고 하면 좋아요 버튼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 구독 버튼 눌러주지 않으신 분들이 있다고 하면 구독 버튼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감사드릴 것 같아요. 그리고 언제나 말씀드렸다시피 이 응원의 댓글 혹은 궁금한 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이 댓글 달아달라, 이렇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한번 해볼 텐데, 자, 우리가 지금 시점에서 왜 2차전지 관련주를 사야 되는지, 왜 우리가 관심 종목에 넣어놔야 되는지 이제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가장 최근에 이 내용이 나왔는데, 자, 뭐라고 돼 있어요? 자, 2차전지 ETF의 수익률이 반도체를 추월했다. 자, 이 기사가 나왔어요. 자,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 한번 보도록 할 텐데, 자, 여기 보시면 지금 가장 위에 있는 이 수익률이 가장 높게 찍힌 게 뭐다? 자, 2차전지 K 뉴딜 레버리지다. 그 다음에 2차전지 소부장 FN, 그 다음에 테슬라 밸류체인 액티브, 그리고 타이거, 2차전지 테마까지 전부 다 이 2차전지 관련 ETF가 수익률이 가장 높은 걸 확인할 수가 있죠. 자, 그의 반면에 지금 어떻게 되고 있다? 이 아래를 보시면, 자, 이 반도체 관련 ETF 수익률은 굉장히 저조하다는 거예요. 그 바로 뭐다? 시장에서 다시 한번 2차전지 쪽으로 지금 수급이 들어오고 있다. 이 수급이 들어오고 있다는 거는 우리가 지금 현 시점에서 어떤 종목을 매수해야 되는지, 어떤 테마를 바라봐야 되는지, 어떤 테마를, 어떤 섹터를 주목해야 되는지 우리가 확실하게 알 수 있는 바로미터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자, 그럼 왜 이런 결과가 나왔냐, 왜 6월 달에 이런 결과가 나왔냐 한번 보도록 할 텐데, 자, 여기 보시면 일단 테슬라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죠. 자, 일론 머스크 때문에 테슬라의 지금 주가가 계속해서 상승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자,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테슬라가 12거래일 연속으로 지금 상승이 나오면서, 연속적으로 상승이 나오면서 최장기간 기록을 경신을 했어요. 그래서 이 기간 동안에만 36%나 이제 테슬라의 주가가 상승이 나온 건데, 자, 그 이유가 뭐다? 자, 이 일론 머스크가 트위터에서, 이 트위터의 CEO 자리에서 내려왔죠. 사임을 발표를 하면서 테슬라의 주가가 상승이 나오고 있다. 이 리스크가 사라지다 보니까 주가가 상승이 나왔다는 건데, 자, 이 효과로 인해서 어떻게 됐다? 우리나라의 이 조정받고 있던 2차전지 섹터도 반등이 나오고 있다. 그리고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국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2차전지 관련주들이 전부 다 급등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요.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이 기업들이 전부 다 수혜를 받을 거로 예상이 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앞으로는 어떻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이 테슬라 관련된 국내 기업들, 2차전지 관련 기업들 위주로 앞으로 주가가 역대급 상승이 나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자, 그럼 이 이유만으로 테슬라의 주가가 상승이 나오고 있는 거냐? 자, 그게 아니죠. 자, 여기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테슬라는 중국산 배터리를 달아도 IRA 보조금을 받는다. 자, 요 내용이 나왔어요. 자, 이게 얼마나 이제 큰 이슈냐면, 원래 미국 측에서는 이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중국의 배터리 산업을 견제하기 위해서 이 IRA, 이 규제를, 이 감축법을 만들었는데, 바로 이 인플레이션 감축법을 우회하는 미국과 중국 업체들이 서로 손을 잡으면서 이 빈틈을 파고 들어갔다는 거예요. 자,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냐? 자, 여기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IRA에 따른 전기차 보조금 조건은, 자, 뭐로 설정을 해놨냐? 배터리가 미국에서 생산이 되고 조립된 부품을 50% 이상 써야 이 보조금을 주겠다. 자, 요렇게 이제 내걸었는데, 자, 이걸 어떻게 했어요? 테슬라가 어떻게 해결했냐? 아예 미국에서 조립된 배터리 부품을 중국 CATL로 보내버렸다는 거예요. 당연히 비율은 이 50% 이상에 해당되는 이 조립된 배터리 부품을 중국으로 보냈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 빈틈을 파고들어서 보조금 조건에 충족이 됐다. 그래서 오피셜로 이 보조금을 받는다. 자, 이렇게 내용이 나왔기 때문에 앞으로 이 테슬라 관련해서는 호재가 계속해서 나올 예정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는 거고, 자, 이제 참고로 포드 같은 경우에도 CATL과 어떤 조치를 취했냐, 조금 더 과감한 조치를 취했다고 볼 수가 있는데, 자, 이 포드 같은 경우에는요, CATL과 미국에 아예 배터리 합작 공장을 이제 건설하면서 추진을 하면서 CATL의 지분을 아예 없애버렸어요. 마치 중국 기업이 참여하지 않은 것처럼 지분을 없애버리고 대신에 이 CATL을 포드의 자회사로 편입을 시켜버린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마찬가지로 요 빈틈을 이용을 해서 인플레이션 감축법 IRA를 우회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는 거고, 그 말은 뭐예요? 어떻게 보면 이 중국 기업이 앞으로 상승할 이제 가능성이 높아지다 보니까 우리나라 기업 입장에서는 어느 정도 부담이 되는, 자, 요런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자, 우리가 반대로 생각해 보면 다시 한번 이 2차 전지 그리고 전기차, 자, 요 테마와 산업에 시장의 관심이 쏟아질 이런 기회로 우리가 볼 수도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동안 이 IRA 때문에 움츠렸던, 적극적으로 들어오지 않던 수급이 이제부터 들어오게 될 거다. 그래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뒷부분에 대해서 좀 더 이제 정확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자, 일단 여기 보시면 이미 큰 손들이 어떻게 움직이고 있냐, 이 수급이 어떻게 움직이고 있냐, 큰 손들이 야금야금 매집을 하고 있다. 어디에서? 자, 반도체와 2차 전지를 동시에 사업 영역으로 가져가고 있는 이 기업들에 대해서 지금 매집을 하고 있다는 건데, 바로 이게 하이브리드 주라는 거예요. 자, 여기 제가 정리해놨죠. 하이브리드 종목이란 반도체를 본업으로 하면서 2차 전지 사업을 확대하는 기업을 이 하이브리드 기업이다. 자,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예시를 보면 여기 사진을 제가 준비를 해놨죠. 자, 원래 주요 이 하이브리드 종목이 어디가 있냐, 한솔케미칼부터 동진세미캠, 그 다음에 솔브레인, SFA, 제이스텍, 신성ENG, 그리고 코인테크까지 원래 본업이 반도체 소재였던, 혹은 반도체 재료, 설비, 장비, 자, 요런 사업을 영위했던 요런 기업들이었는데, 자, 지금 어떻게 되고 있어요? 최근에 신사업을 발표를 하면서 전부 다 지금 이 신사업이 어디에 관련돼 있다? 2차 전지에 관련이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기업들을 하이브리드 기업이다, 하이브리드 종목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참고해서 이제 메모를 해두시면 좋을 것 같고, 자, 여기 나와 있는 종목들은 전부 다 여러분들이 관심 종목에 넣어 두셔야 저점에서 하루빨리 잡아가실 수가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리고 여기 오른쪽에 보시면 실제로 최근에 한 달 동안 이런 기업들이 주가가 상승이 나오고 있다. 자,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제가 결과적으로 먼저 말씀을 드리면, 자, 요 정도 상승분은요, 지금까지 주가가 빠진 거에 비하면 상승의 초입에 불과하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역대급 상승이 나오기 이전에, 다시 한번 2차 대상승 랠리가 나오기 이전에 여러분들이 저점에서 잡아가시는, 자, 이런 매매 스탠스를 취하시는 것도 굉장히 도움이 되실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큰 손을 말하는 거냐? 자, 매집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일단 우리가 외국인을 빼놓을 수가 없겠죠. 외국인이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반도체와 2차 전지의 대형주만 쓸어 담고 있다. 자, 이렇게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왼쪽에 최근 한 달 동안의 이 코스피 지수 상황을 한번 보면, 자, 일단 대형주 지수를 한번 볼게요. 대형주 지수가 가장 큰 폭으로 이 지수가 상승이 나왔죠. 대형주 지수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코스피 시총 1위부터 100위까지, 자, 요 기업들을 모아놓은 지수를 말하는 건데, 대형주가 이렇게 가장 큰 폭으로 상승이 났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자, 오른쪽에 보시면 시총 1위에 삼성전자도 9%, 그 다음에 2위에 LG엔솔, 그 다음에 3위에 SK하이닉스가 특별히 이제 더 큰 폭으로 상승이 나왔는데, 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반도체 기업이고, LG엔솔은 이제 2차전지 관련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어쨌든 요 반도체와 2차전지 위주로 대형주만 쓸어 담았다, 외국인이 쓸어 담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지금 증권가에서 어떤 얘기가 나오고 있냐, 자, 이런 상황을 보고 앞으로 하반기까지 이 대형주 위주의 강세가 계속해서 이어질 거다. 자, 이렇게 이제 브리핑이 나오고 있는데, 자, 제 생각은 조금 달라요. 당연히 대형주는 가겠지만 대형주 위주로 가지는 않고 충분히 이 중소형주들도 앞으로 급상승이 나올 수가 있다. 왜냐? 그 이유를 제가 여기 적어놨어요. 자, 최근 일주일 동안 외국인의 매수세가 굉장히 약해졌어요. 거의 수급이 없어지다시피 이렇게 약해졌는데, 자, 그 말은 뭐예요? 어느 정도 외국인의 이 매수세가 잠잠해지고, 그동안 많이 사들였기 때문에 잠잠해지고, 앞으로는 이 하반기의 주도 흐름이 중소형주로 바뀔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다. 자, 이게 제 생각인데, 자, 그 말은 뭐예요? 아직까지 상승이 많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까지 수익 낼 이 기회가 남아있다. 그만큼 올라갈 자리가 많이 남아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특히 이 중소형주 같은 경우는 상승이 나올 때 굉장히 가볍게 움직이기 때문에 이 점도 여러분들이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외국인뿐만 아니라 기관은 어떻게 움직이고 있냐? 2차 전지를 지금까지 매도하고 있었던 이 기관 같은 경우에는 한 달 만에 순매수로 돌아섰다. 자, 요 내용이 나왔는데 이 아래 차트를 한번 보시면 기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4월에 팔고 있죠. LNF라든지 에코프로, 그다음에 에코프로비엠 같은 자, 요런 주식들을 전부 다 지금 매도하고 있었는데 이게 5월 달에 어떻게 됐어요? 완전히 상황이 바뀌었죠. 자, 5월 달에는 같은 종목들에 지금 전부 다 순매수로 돌아섰다. 자, 그 말은 뭐예요? 한마디로 정리해서 자, 이 기관이 판단을 했을 때는요. 4월 달에는 어느 정도 이 매도해야 되는 시점이라고 판단을 했고 그 다음에 다시 5월 달이 들면서 바닥을 찍었다. 바닥을 찍었다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순매수로 돌아왔다. 우리가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리고 지금 이 2차 전지 섹터가 이제 상승이 나오고 있는 상승의 초입에 와 있는데 자, 이런 이유가 이제 또 하나 뭘 찾을 수 있냐? 바로 이 리튬을 우리가 안 볼 수가 없어요. 자, 이 리튬의 가격이 한 달 동안에 최근에 2배나 이제 올랐다는 건데 바로 이 이유 때문에 배터리 관련주들이 전부 다 상승이 나오고 있다.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고 자, 이 차트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어떻게 되고 있어요? 작년 고점 대비 지금 탄산 리튬의 가격이 무려 4분의 1이나 떨어졌다는 거예요. 그랬던 이 탄산 리튬의 가격이 한 달 만에 어떻게 됐다? 2배나 다시 상승이 나왔다.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실 수가 있는데 자, 많은 분들이 지난 2월, 3월, 4월 달을 경험을 해보셔서 아시겠지만 탄산 리튬의 가격이 상승이 나올 때는 어떻게 됐어요? 주가도 관련주들도 전부 다 상승이 나왔었죠. 그랬던 탄산 리튬의 가격이 하락이 나오면서 어떻게 되고 있어요? 하락이 나오면서 주가도 최근에 큰 폭의 조정을 받았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지금의 현 시점이 어느 정도 이 바닥을 찍고 올라가는 추세다.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던 거고 지금 2차전지 관련주에 물려 계신 분들도 웬만하면 손절을 하지 않는 게 좋겠다. 이렇게 제가 투자 의견을 권해드렸었죠. 자, 그럼 리튬이 왜 이렇게 중요하냐?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이 리튬 같은 경우에는 배터리 전체 원가의 40%를 차지하는 가장 핵심 원료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리튬의 시세를 안 볼래야 안 볼 수가 없는 건데 앞으로 리튬의 가격이 여기서부터 계속해서 상승이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이제 저는 보는데 자, 그 이유가 뭐다? 세계 최대의 이 리튬 재련 시장이라고 할 수 있는 65%를 차지하는 이 중국이 최근에 어떤 조치를 내렸죠? 이 리튬의 공급을 조절하고 있다는 자, 요 내용이 나왔어요. 중국 자체가 리튬을 가장 많이 채굴하는 나라는 아니지만 리튬을 가장 많이 가공하는 전 세계 시장의 무려 65%를 차지하는 자, 요 나라가 바로 중국인데 중국이 이 가공의 공급량을 조절을 하면서 리튬 가공을 조절을 하면서 앞으로 어떻게 된다? 리튬의 가격이 탄산 리튬의 가격이 계속해서 상승이 나올 수밖에 없다. 그 이유는 뭐예요? 자, 당연히 공급량이 줄어들면 수요는 계속해서 늘어나기 때문에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앞으로 이 상승세가 장기화될 전망이고 그렇기 때문에 2차 전지의 이 투자 매력도가 계속해서 높아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자연스럽게 우리가 생각이 어디로 가야 되냐? 자, 리튬의 가격이 오르면 오를수록 어디가 집중을 받는다? 자, 폐배터리 산업이 관심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자, 여기 보시면 지금 어떻게 돼 있다? 자, 가격이 오를수록 폐배터리에서 리튬을 추출해서 재사용하려는 이 기업들의 수요가 계속해서 증가할 수밖에 없다. 이 리튬의 공급량이 한정적이기 때문에 이제 그렇다는 건데 자, 문제는 뭐다? 이 폐배터리 시장이 몇 조다? 무려 600조까지 커진다는 거예요. 바로 이 부분 때문에 지난 3, 4월 달에 엄청난 상승 랠리가 나왔던 건데 자, 미래 시장의 가치로 봤을 때 아직까지도 저점에 와 있다. 왜냐? 최근에 큰 폭의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3, 4월 달에 매수하지 못하셨던 분들, 수익 내지 못하셨던 분들은 지금이 기회가 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아래 보시면 2040년에 전기차 폐차가 4,200만 대로 급증할 거다. 자, 요 내용도 나와 있는데 표로 제가 이제 정리를 해놨죠. 여기 보시면 지금 어떻게 되고 있어요? 2025년부터 2040년까지 계속해서 이 전기차가 폐기되는 이 폐차의 대수가 지금 어마어마하게 상승이 나오고 있고 그 다음에 당연히 여기에 맞춰서 폐배터리의 재활용 시장 규모도 어떻게 되고 있다? 현재 2023년보다 2050년이 되면 어떻게 된다? 무려 600조까지 시장이 커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가치를 이 선반영한다 하더라도 아직까지 관련주들이 전부 다 저점에 있다. 이렇게 판단하는 게 저의 개인적인 생각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이 리튬 얘기가 나온 김에 자, 반드시 언급해야 되는 기업이 있죠. 바로 이 포스코 홀딩스인데 최근에 이제 뉴스를 통해서 보신 분들도 있겠지만 못 보신 분들을 위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자, 포스코 홀딩스에서 최근 어떤 호재가 나왔냐? 국내 최초로 2차 전지용 리튬을 만든다. 자, 요 내용이 나왔는데 자, 제목만 봐서는 잘 이해가 안 되실 거예요.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냐? 자, 아르헨티나의 이 염수 기반의 2차 전지 소재용 수산화 리튬 공장을 건설하겠다. 자, 이렇게 발표를 한 건데 누가? 포스코 홀딩스가. 이게 국내 최초라는 거예요. 왜냐? 이 수산화 리튬 공장 이 허가를 받는 게 굉장히 까다로워요. 왜냐? 이 리튬이라는 것 자체가 이 채굴할 때도 마찬가지지만 가공할 때도 어느 정도 이 환경 오염이 수반될 수밖에 없다 보니까 이 공장 허가를 받는데 굉장히 어려운데 자, 이걸 최초로 허가받고 공장 건설에 들어가는 게 누구다? 바로 이 포스코 홀딩스라는 거예요. 이제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이 수산화 리튬이 뭐예요? 원래 원료가 리튬 같은 경우에는 탄산 리튬을 가지고 이 원재료를 가지고 수산화 리튬으로 가공해서 이게 이제 나중에 배터리가 된다. 자, 여기까지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텐데 그렇기 때문에 이 포스코 홀딩스의 이 가치가 앞으로 계속해서 상승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구체적으로 이제 어떤 규모로 이제 공장을 건설하냐? 자, 1년에 전기차를 60만 대나 만들 수 있는 이 리튬을 생산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체적인 이 리튬의 규모가 25,000톤이라고 나와 있는데 자, 앞으로 포스코 홀딩스가 어떻게 이제 발표를 했냐? 추가적으로 더 투자를 한다고 그래요. 추가 투자를 통해서 2028년까지 이것도 얼마 안 남았죠. 5년밖에 안 남았는데 자, 2028년까지 최대 10만 톤, 1년에 10만 톤을 생산하겠다. 자, 요 계획을 발표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아까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이번에 공장을 건설하게 되면 25,000톤인데 이게 앞으로 5년 뒤에 최대 10만 톤까지 늘어나게 된다. 그럼 당연히 여기에 대한 가치도 선반영돼서 국가에 반영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겠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항상 주식은 뭐다? 선반영과 기대감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이게 구체적으로 실적까지 나오게 됐을 때 주가가 큰 폭의 상승이 나오게 된다. 그래서 특히 수익 매매 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이 점을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제 일본 얘기도 안 할 수가 없는데 자, 일본은 가만히 있느냐? 자, 그게 아니에요. 도요타가 최근에 뭐라고 발표를 했냐? 전고체 배터리, 이 꿈의 배터리죠. 전고체 배터리, 이 전기차 실용화가 앞으로 얼마 남지 않았다. 자, 이렇게 발표를 한 건데 10분 충전해서 1000km까지 주행이 가능한 이 전고체 배터리를 앞으로 실용화하겠다는 거예요. 언제까지? 2027년까지. 아무리 늦어도 2028년까지는 실용화를 하겠다. 자, 이렇게 계획을 발표를 했는데 이게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이 도요타가 우리나라의 이 LG엔솔보다 조금 더 빨리 이 전고체 배터리를 실용화할 거기 때문에 반드시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부분도 어쨌든 확실한 건 아니니까 참고용으로만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 자, 일단 이 전고체 배터리가 어떤 기능을 하느냐. 일단 이 장점 자체가 급속 충전이 굉장히 쉽고 주행거리를 획기적으로 늘릴 수 있다. 자, 이게 장점이라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거리는 2배 정도 늘어난다고요. 1회 충전 시 거리가 무려 2배나 늘어지고 충전 시간도 기존보다 3분의 1이나 이 충전 시간이 이제 짧아진다고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아까 여기 제목에서 10분 충전이라고 얘기가 나온 거죠. 그래서 전형적인 이 미래 사업이라고 이제 보시면 되는데 일본의 이 도요타만 이런 식으로 지금 투자를 하고 있는 게 아니라 혼다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뭐라고 발표했냐? 4,300억을 투자를 하겠다. 어디에? 이 전고체 배터리 공장에 실험용 공장에 4,300억을 투자하겠다고 이제 발표를 했고 닛산 같은 경우에도 무려 1조 4천억이나 투자하겠다. 자, 이렇게 발표를 한 상황이에요. 자, 요거는 오타죠. 1조 4천억을 투자하겠다. 자, 이렇게 발표를 한 상황이라 앞으로 이 리튬 관련주라든지 전고체 배터리 관련주, 그다음에 2차 전지 관련주 이런 섹터가 전부 다 앞으로 우상향하는 흐름이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그래서 지난 3월과 4월에 이 현상이 다시 한번 하반기 때 일어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그럼 우리가 여기까지 알고 있는 상황에서 이해하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부터 앞으로 차기 2차 전지의 주도주가 될 종목이 어떤 종목인지 이 탑2 종목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우선 가장 첫 번째로 제가 추천드리는 종목은 바로 요 캠트로스라는 종목인데 자, 이 캠트로스를 우리가 왜 관심 종목에 넣어놔야 되냐? 최근에 어떤 내용이 나왔어요? 바로 이 내용이 나왔죠. 자, 일본의 독점을 깨고 전기차 배터리 전해액 첨가제를 국내에 공급하고 있다. 어디가? 바로 이 캠트로스라는 건데 일단 제목에서 느껴지시는 게 일본의 독점을 깼다는 거는 우리나라에서 국내 시장에서 독점적인 1위의 이 위치를 잡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구체적인 내용을 하나씩 보면 자, 캠트로스의 이 전해액 첨가제는요. 충전 용량을 확보하고 과충전을 방지하고 수명 안전성을 개선하는 역할을 하는데 뭐가? 이 전해액 첨가제가
그래서 이 첨가제가 있어야만이 전기차 이 배터리 사고가 나지 않는 거예요. 충전 중에 화재가 나는 이런 사고가 나지 않는다. 왜? 과충전을 방지하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재료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게 그동안 이 원천 기술이 일본의 특허로 막혀 있어서 그동안 우리나라 이 배터리 업체들은 어떻게 됐다? 고가의 일본산 첨가제를 어쩔 수 없이 사용할 수밖에 없었다. 이게 최근까지의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캠트로스에서 특허를 새로 내면서 기술 개발을 하면서 더 이상 일본에 의존하지 않아도 된다. 이 환경을 만들었기 때문에, 그리고 대부분의 우리나라 배터리 국내 업체들에 제공을 하고 있는 게 이 캠트로스의 전해액 첨가제다 보니까 앞으로 남은 것보다 앞으로 실적 발표만 남았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지금 전망치가, 추정치가 어떻게 나오고 있냐, 올해 매출액이요, 2023년도 매출액이 작년보다 매출액은 무려 28%나 상승이 나올 거고, 그 다음에 영업이익도 62%나 작년보다 상승이 나올 거다, 이렇게 전망치가 지금 나오고 있어요. 자, 근데 그에 반해서 지금 주가는 어느 정도 저점에 와 있다 보니까 앞으로 다시 한번 2차 반등이 나오기 이전에 여러분들이 관심 종목에 넣어두시는 게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럼 우리가 여기까지 이해하고 있는 상태에서 이 캠트로스의 일봉 차트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게 캠트로스의 일봉 차트인데, 자, 한눈에 보기에도 지금 주가가 어디 있어요? 역사적 저점 근처에 와 있죠. 그리고 보시다시피 아직까지 거래량이 터지지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 신규 매수를 고려하시는 분들에게는 굉장히 매력적인 자리다. 그리고 실제로 보시면 아시겠지만 요 근처에 주가가 왔을 때마다 어떻게 됐다? 그때마다 주가가 상승이 나오는 이런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매수 타점을 잡기가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거고, 자, 이제 모바일로 보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이제 조금 확대해서 제 설명을 드리면요.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눈여겨봐야 될 게 뭐냐, 바로 이거죠. 구독자분들은 이제 아실 텐데, 자, 주가가 항상 이 빠지는 구간을 여러분들이 예의주시하셔야 되는데, 주가가 빠질 때마다 세력의 이 수급이 같이 빠지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그런 종목은 주가가 한없이 계속해서 이렇게 흘러내린다고 말씀을 드렸죠. 자, 근데 지금 이 캠트로스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되고 있다? 자, 주가는 하락하고 있는데, 여기서도 주가는 하락하고 있는데, 세력의 이 매집을 나타내는 OBV 보조지표는 이 빨간색 선을 보시면 주가가 하락함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되고 있어요? 계속해서 이 고점을 유지하고 있죠, 매집량이. 그리고 오히려 계속해서 이 계단식으로 매집량이 유지가 되고 있다. 그 말은 뭐라고 그랬어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리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전형적인 이 개미털기 구간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 구간을 버텨야만이 어떻게 된다? 이 구간을 버텨야만이 다시 한번 다음번 상승이 나왔을 때 수익을 내고 나오실 수가 있는 거예요. 바로 이 구간에서 여러분들이 패닉에 빠져서 손절을 하면 절대로 안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게, 항상 이 수급이 빠지지 않는 이상, 외인이라든지 기관에 이 큰 손들의 수급이 빠지지 않는 이상 여러분들이 이런 구간에서도 계속해서 홀딩을 하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거고, 자, 신규 매수 타점 잡는 분들에게는 더할 나위 없이 좋은 이제 포지션이죠, 지금 와 있는 상황이. 그래서 여기서부터 앞으로 바닥을 찍고 다시 한번 이제 상승이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이제 보는데,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 중에 또 하나는 뭐다? 자, 조금 더 확대를 한번 해볼게요.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자, 이전에도 여기 보시면 이 RSI 지표상 저점을 찍었을 때, 이때 저점을 찍었을 때 주가가 이제 상승이 나왔었는데, 자, 지금도 마찬가지로 이 비슷한 위치에 다시 한번 이 RSI 지표상 저점 시그널이 나왔죠. 바닥을 찍어줬기 때문에 반드시 여러분들이 이 지표를 이제 활용을 하셔야 되는 거고, 그리고 실제로 지금 어떻게 되고 있다? 지금 이 RSI 지표가 이렇게 상승이 나오고 있다. 그럼 앞으로 머지않아 어떻게 된다? 이전의 경우처럼 이렇게 RSI 지표가 상승이 나오면서 다시 한번 이 고점 시그널이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거예요. 주식에는 100%는 없지만 우리가 가장 높은 확률을 미리 머릿속에 넣어두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거고, 이 고점 시그널이 나올 때쯤에는 주가가 역대급으로 상승이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이때를 여러분들이 전부 다 수익 구간으로 가져가시는 이런 전략을 취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겁니다. 자, 그런다 그러면 나중에 어떻게 된다? 나중에 이전에 보셨던 것처럼 이렇게 역대급 매집이 이루어진 다음에 슈팅이 나왔듯이, 엄청난 대상승이 나왔듯이 다시 한번 2차 대상승이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도 마찬가지로 주가가 계속해서 빠질 때 세력의 매집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지금도 마찬가지로 주가가 빠질 때마다 세력의 매집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역대급 상승이 나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 점 염두에서 여러분들이 매매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추천주를 한번 볼 텐데, 자, 제가 추천드리는 두 번째 종목은 뭐다? 앞으로 주도주가 될 종목은 바로 이 윈텍이라고 보고 있는 거예요. 자, 윈텍을 왜 우리가 관심 종목에 넣어놔야 되냐? 자, 이 종목 보시면 일단 최근에 어떤 내용이 나왔냐? 테슬라 4680 배터리, 여기에 지금 실리콘 음극재를 적용하겠다, 이렇게 최근에 이제 테슬라에서 발표를 했죠.
그리고 여기에 대한 호재를 지금 윈텍이 가져갈 예정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자, 그 이유가 뭔지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윈텍과 테슬라의 이 실리콘 음극재가 자 무슨 상황이냐, 이 아래 보시면 이제 똑같은 내용을 제가 한 번 더 적어놨는데, 자, 테슬라의 4680 원통형 배터리에 실리콘 음극재 도입을 검토 중이다, 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전 세계적으로 이 동박 1위 기업이 누구냐? SK 넥실리스라는 기업이 있어요. 그리고 이 SK 넥실리스와 테슬라가 대규모 동박 공급 계약을 체결할 예정이다. 자, 이렇게 최근에 이제 초읽기다 기사가 나왔는데, 일단은 이 SK 넥실리스가 이제 영위하고 있는 이 동박이 뭐냐? 동박 사업의 이 통박이 뭐냐? 바로 동박이 이 배터리의 음극재를 감싸주는 이 구리 집전체를 말하는 건데요. 그럼 도대체 SK 넥실리스와 이 윈텍은 어떤 관계냐? 직접적으로 윈텍과 테슬라가 이제 관계가 있는 것도 아닌데, 자, 갑자기 SK 넥실리스 얘기를 왜 하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죠. 자, 그 연결고리는 뭐예요? 이 윈텍이요, 2차 전지용 동박 검사 장비 기업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동박 사업을 영위하는 게 바로 SK 넥실리스다. 주요 고객사가 SK 넥실리스라는 거예요. 그러면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자, 윈텍의 주요 고객사가 SK 넥실리스인데, 이 SK 넥실리스가 테슬라와 무려 몇 조? 2조 원 규모의 계약을 체결할 예정이다. 자, 이렇게 소식이 나왔기 때문에 당연히 고객사로 두고 있는 윈텍이 가장 큰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윈텍 말고는 여기에 대한, 이 내용에 대한, 이 계약에 대한 수혜를 받을 만한 종목이 딱히 다른 기업들이 눈에 들어오지 않는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자, SK 넥실리스와 테슬라가 2조 원 규모의 이 공급 계약을 체결할 예정이고, 이 SK 넥실리스의 가장 큰 거래처가 바로 이 윈텍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시겠죠? 자, 그럼 우리가 여기까지 알고 있는 상태에서 마찬가지로 윈텍의 일봉 차트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화면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이 윈텍 같은 경우에도 일봉 차트상 주가가 지금 역대급으로 하락 조정을 받고 바닥을 찍고 이제 상승을 기다리고 있는, 자, 요런 시점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자, 그럼 상승이 나올 수 있는 호재는 제가 말씀을 드렸고, 재료는 방금 전에 설명을 드렸고, 기술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차트 분석을 해야 되는지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요 종목도 마찬가지로 주가가 급락하는 부분, 그 다음에 주가가 이렇게 조정받는 부분, 자, 요런 부분을 여러분들이 살펴보셔야 되는데, 자, 이때 개인 투자자분들은 패닉에 빠져서 이 손절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으실 거예요. 자, 근데 중요한 건 뭐다? 이때 당시에 세력들이 어떤 매매 스탠스를 취하고 있는지, 이게 중요하다고 그랬죠. 마찬가지로 이 아래에 있는 OBV라는 보도지표를 보시면, 요 빨간색 선을 보시면, 자, 지금 어떻게 되고 있다? 주가는 하락하고 있는데, 급락하고 있는데, 오히려 이 세력의 매집량은, 큰 손들의 매집량은 지금 오히려 늘어나고 있어요. 이게 굉장히 비정상적이죠. 왜냐? 일반적인 정상적인 차트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주가 흐름이 나오면 이 아래에 있는 OBV 보조표도 똑같이 이렇게 나와야 이게 정상이에요. 근데 정반대로 지금 매집량이 오히려 늘어나고 있다, 이렇게 늘어나고 있다. 자, 그 말은 뭐다? 주가가 빠질 때마다, 여기에 와 있을 때마다, 주가가 빠질 때마다 매집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온전히 지금의 이 구간은 우리가 어떻게 볼 수가 있다? 개미털기 구간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돌아보면, 몇 달 뒤에 돌아보면, 이렇게 주가가 상승하고 난 뒤에 돌아보면, 아, 여기서 내가 매집을 할 걸, 매수를 할 걸, 이렇게 후회하면 이미 늦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리고 마침 주가가 빠질 때 거래량도 아직 터지지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 주가가 상승이 나오면서 거래량이 터지기 이전에 매수 타점으로 여러분들이 고려해 보시는 것도 굉장히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그만큼 리스크가 굉장히 적은 구간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아래 보시면 이 RSI 지표도 지금 어떻게 되고 있다? 이미 저점 시그널이 나와줬고, 저점이 높아지는 쌍바닥을 만들어주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상승이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데, 자, 여기에 추가적으로 하나 더 이제 말씀을 드리면, 아마 이제 구독자분들은 이제 알고 계신 분들이 많으실 텐데, 제가 이전에도 몇 번 설명을 드렸죠. 바로 여기 나와 있는 이 121선과 241선, 초록색과 보라색 선, 이평선 사이에 지금 요 구간이, 제가 항상 뭐라고 그랬어요? 바로 요 구간이 마틴존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요 구간에 주가가 들어오게 되면, 이런 식으로 지금 주가가 들어오게 되면 이후에 어떻게 된다? 주가가 급등이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왜냐? 이 마틴존이라는 것 자체가 과매도 구간이라는 거기 때문에 어느 정도 조정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이후에 기관이라든지 외인의 추가적인 수급이, 강한 매수세가 들어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자, 이전의 경우처럼 이렇게 역대급 상승이 나왔을 때처럼 다시 한번 상승이 기대가 되고, 오히려 이때 당시의 매집량보다 지금이 훨씬 더 많은 양의 매집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앞으로 어떻게 된다? 추가적인 2차 대상승을 여러분들이 기대해 볼 수가 있는 거다, 이렇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매번 강조를 드리지만 이렇게 주가가 급등이 나오고 난 뒤에 고점에서 따라 들어가시면 절대로 안 되고 항상 이렇게 저점에 와 있을 때마다 이때마다 여러분들이 사 모아 나가는 이렇게 매집을 해나가는 이런 매매 스탠스를 취하시는 게 가장 안전하게 수익 낼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다. 이렇게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릴게요. 자, 이렇게 해서 오늘도 제가 추천드리는 이 두 가지 종목을 말씀을 드렸는데, 자, 여기서 제 영상의 끝이 아니죠. 제가 구독자분들과 그리고 제 영상 매일매일 봐주시는 이 시청자분들과 함께하는 수익 내기 캠페인이 있는데, 자, 오늘 영상 처음 보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제 채널 차트 알려주는 남자의 이 4만 구독자분들과 그리고 제 영상 봐주시는 모든 시청자분들과 함께하는 이 매일매일 수익 내기 프로젝트를 제가 무료로 진행을 하고 있는데, 자, 방법은 굉장히 간단해요. 여러분들이 제 영상에 제 채널에 이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고 인증만 해주시면, 자, 매일매일 한 종목을 이 당일 급등 예상 종목을 여러분들이 문자로 혹은 카톡으로 이제 받아보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 무료 추천주 받는 방법은, 자, 지금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자,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구독 버튼도 눌러주시고 제 영상을 끝까지 봐주신 다음에 뭘 보내주시면 되냐, 여기 상단에 제 번호 항상 오픈해 놓고 있죠. 자, 제 번호 010-5826-4556으로 자, 문자로 구독이라고만 이렇게 간단하게 적어서 저에게 문자 보내주시면 되는데, 문자만 보내지 마시고 제 영상에 이제 댓글을 달아주시면서 여러분들의 전화번호 뒷번호만 이렇게 같이 적어주시면, 예를 이제 들어드리면 여기 이미양님처럼, 자, 오늘도 좋은 영상 감사합니다, 이런 식으로 댓글을 남겨주시고 전화번호 뒷자리 9252번 이렇게 뒷자리만 이렇게 남겨주시면, 제가 요 댓글을 남겨주신 분들은 가장 먼저 확인해서 가장 빠르게 여러분들에게 무료 추천 급등주 문자를 보내드리도록 할 거예요. 그래서 여기 상단에 제 번호 010-5826-4556으로 구독이라고만 간단하게 저에게 문자 보내주시면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어떻게 이제 답장을 드리냐, 자, 이렇게 며칠 무슨 요일 무료 추천 급등주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면서 여러분들이 구체적으로 어떤 종목을 매수를 해보셔야 되는지 이렇게 동일하게 제가 그날 장 시작하기 전에 혹은 전날에 이렇게 문자를 보내드리고, 나는 문자보다는 카톡으로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에게는 이렇게 카톡방에 초대를 해드린 다음에 제가 운영하는 이 구독자 연습방에 초대를 해드린 다음에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매수하실 수 있는 이런 종목들을 제가 동일하게 추천을 드리도록 할 거예요. 그래서 요 문자 받으시면서 여러분들이 스스로 이제 수익 내보는 연습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실제로 이렇게 하루에 굉장히 많은 제 시청자분들이 이렇게 문자를 보내주고 계신데,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그 중에서도 이렇게 댓글 남겨주신 분들 거를 먼저 확인해서 제가 답장을 드리게 될 거다. 그래서 굳이 댓글을 사실 안 적으셔도 제가 최대한 빨리 확인해서 이제 문자를 드리